매번 매 순간 내 발목을 잡는 게 가족이냐고요! 천벌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날 밤 황기찬의 심장이 먼저 무너졌다. 균열은 깊었다. 제국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강재인은 그 균열을 지켜보았다. 믿음이 흔들린 밤에도, 거짓과 돈이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던 날에도. 그래서 강재인은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빼앗긴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빼앗긴 이름을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그녀는 결코 잠들지 않겠다고. 그때부터 강재인의 침묵은 칼이 되었고, 칼은 표적을 잃지 않았다. 표적의 이름은 강세리였고, 그 칼 끝을 막아선 권력자의 이름은 황기찬이었다. 강세리는 지지 않았다. 강세리는 언제나 더 단단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치라는 단어를 가장 자주 말했지만 그 말의 속에는 가표가 붙어 있었다. 강세리는 자신의 자리를 가치라 불렀고 남의 숨을 비용이라 불렀다. 강세리는 남편의 죽음으로 흘러들어온 거액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강세리는 거짓 위에 집을 지었고 그 집의 대문에 이름을 새겼다. 그 이름이 여왕이었다. 비밀의 시작은 작은 오브제에서 자란다. 강재인은 어느 저녁 강세리의 개인 금고에서 나온 57 목상자 하나를 받았다. 상자는 장식품처럼 보였지만 속이 비어있지 않았다. 상자 바닥은 이중이었다. 얇은 나무판 아래에는 오래된 유심칩과 종이, 쪽지 2장이 숨어 있었다. 유심칩은 오랫동안 꺼내지지 않은 듯 먼지가 묻었고 쪽지의 글씨는 급했다. 하나는 12자리 숫자, 하나는 계좌의 별칭. 강재인은 그 숫자가 서버 접근용 임시 토큰이라는 걸 알아챘다. 누가 넣었는지, 언제 숨겼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강재인은 직감했다. 이 상자는 강세리의 것이라고. 이 상자는 결코 장식이 아니라고. 김도윤은 끝까지 묻지 않는 사람 같았다. 그러나 김도윤은 묻지 않는 대신 파고들었다. 김도윤은 강재인의 동지였고 강재인의 감정이 휘청일 때도 손목을 단단히 잡아주는 사람이었다. 김도윤은 그 유심칩을 복구했고 디지털 흔적에서 H&N 자산운용 라인블루 펀드 3호 계열 3호라는 숨겨진 흐름을 꺼냈다. 김도윤은 숫자들을 지도처럼 펼쳐 보였다. 돈은 말이 없지만 길을 남긴다. 길의 끝에는 늘 사람의 얼굴이 있다. 김도윤은 길 끝에 얼굴 2개를 찾았다. 강세리, 황기찬. 첫 번째 반전은 살아있음에서 온다. 강재인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여겼던 비서를 다시 만났다. 이름은 윤가람이었다. 윤가람은 도망자였다. 윤가람은 한밤에 전화로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기록했다. 윤가람은 겁이 많았지만 오래된 겁은 언젠가 분노로 바뀐다. 윤가람은 강재인에게 속삭였다. 그날 누구도 죽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윤가람은 덧붙였다. 수면제는 연극이었어요. 마실 약이 바뀌었죠. 강세리는 남편을 눕힐 약을 준비했지만 남편은 그 약을 마시지 않았다. 누군가가 약을 바꿔치기 했다. 그 누군가는 강세리의 편이 아니었다. 그 밤 이후 강세리는 범인인 동시에 미끼가 되었다. 범죄는 늘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범죄는 서로를 이용한다. 황기찬의 그림자는 그 밤에도 길었다. 증거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 약하다. 강재인은 김도윤과 순서를 세웠다. 먼저 음성, 다음 영상, 마지막으로 문서. 강재인은 질서가 힘이라는 걸 알았다. 질서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걸 알았다. 음성부터였다. 음성은 감정의 흔적을 품고 있다. 억양, 숨, 말 사이의 침묵. 김도윤이 복원한 유심칩에서 밤 11시 19분에 녹음 파일이 나왔다. 발신자는 강세리였고 수신자는 윤가람이었다. 강세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행은 내일 오전에 잠깐 흔들릴 거야. 결제선 바꿔. 통장 이름은 해왕성. 계약서는 내일 밤에 옮겨. 강세리는 또 말했다. 보험 쪽은 서류가 끝났으니 정리해.
강세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담담함은 생각보다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 강재인은 그 음성을 듣고 오래 숨을 골랐다. 한 사람의 평정이 한 사람의 무너짐 위에 세워질 때 언어는 칼보다 선명해진다. 영상은 시간과 공간을 묶는다. 영상은 동선을 주고 동선은 공범을 보여준다. 지하 주차장 한 귀퉁이, 그림자가 맞부딪히던 새벽 2시 30분. 김도윤이 확보한 CCTV에는 검은 재킷의 남자가 작은 휴대용 금고를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의 여자가 나타났다. 강세리는 아니었다. 화면에 잡힌 이는 황기찬의 오랜 집사 정필수였다. 정필수는 휴대용 금고를 트렁크에 넣고 재빨리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카메라의 화각 바깥으로 사라진 순간이 있었다. 그 사라짐은 의도된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사각지대는 끝이 없다. 바로 다음 구간의 카메라가 트렁크가 닫히기 직전 금고 옆에 붙은 은색 스티커를 포착했다. 해왕성의 줄임말.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다. 문서는 문장을 가둔다. 문장은 손을 잡는다. 김도윤은 법무법인의 딱딱한 서버에서 열람 로그를 뽑았다. 열람된 문서의 이름은 후견인, 지정 및 보험 수익자 변경 전자동의서. 마지막 서명란엔 강재인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강재인은 그 문서를 본 적이 없었다. 전자서명의 이명값은 밤 12시 57분. 강재인이 비상회의에서 회의록에 도장을 찍고 있던 시간대였다. 기록은 거짓을 좋아하지 않는다. 접속 지점은 강세리의 자택 IP였고 전송 명령의 승인자는 정필수였다. 문서의 하단에는 이해 당사자 열람 권한 황기찬 사전 동의가 박혀 있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강재인은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 건 패배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공개 심판의 장은 주주총회로 정해졌다. 법정은 판결을 내리지만 주총은 판을 바꾼다. 황기찬은 그 판에서 늘 이겼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달랐다. 강재인은 단상에 섰고 김도윤은 뒤에서 화면을 넘겼다. 먼저 음성이 흘렀다. 강세리의 낮은 목소리. 해왕성.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스크린을 향했다. 다음 영상. 새벽의 트렁크. 은색 스티커. 정필수의 굳은 옆얼굴. 마지막으로 문서. 전자서명의 타임스탬프와 접속 IP. 하단의 작은 글씨로 적힌 사전 동의. 회의장은 조용했다. 조용함은 때로 폭발보다 잔인하다. 그때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났다. 마이크가 켜졌다. 발언을 요청한 사람은 황기찬이었다. 황기찬은 혼자 서 있었다. 황기찬은 자신을 지탱하던 손들을 모두 놓았다. 황기찬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또렷했다. 황기찬은 말했다. 사전 동의는 맞다. 내가 했다. 황기찬은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려던 일은 보호였다. 회사의 손실을 막으려던, 불법이 아닌 줄 알았던. 말은 길을 잃었다. 강재인은 마이크를 잡았다. 강재인은 물었다. 회사를 지키려면 사람을 지우셔도 됩니까? 황기찬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황기찬의 시야가 흔들렸다. 황기찬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탁 소리를 냈다. 그리고 황기찬은 쓰러졌다. 누군가가 달려왔다. 그러나 심장은 대답을 밀어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회의장은 이미 판이 바뀌고 있었다. 응징은 순서대로 왔다. 경찰은 정필수를 긴급 체포했다. 횡령과 전자문서 위조, 타인의 전자서명 도용. 정필수는 침묵했다.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공모였다. 강세리는 그 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강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세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강세리는 버티려 했다. 그러나 이날은 강세리의 날이 아니었다. 검찰의 영장이 떨어졌고 강세리는 소환되었다. 강세리는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세리는 나는 사랑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취조실 한가운데서 강세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울부짖듯 외쳤다. 내 아이,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했어. 그게 죄라면 차라리 내가 끝까지 짊어질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강세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변명이 아니었다. 집착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이혼 소송은 별도의 방에서 끝났다. 강세리는 도장을 찍었다. 강세리는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만은 가져가. 강세리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강세리는 알았다. 높이 오른 이름은 더 크게 떨어진다는 걸. 강세리는 악역으로 기록되었다. 기록은 때로 사람을 구하지만 강세리를 구하지는 못했다. 황기찬의 병실은 밝았다. 밝음은 인간을 더 초라하게 만든다. 황기찬은 눈을 떴다. 의사는 말했다. 급성 신부전. 반복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중립적이었다. 중립은 때로 판결보다 차갑다. 황기찬은 눈을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 회색 도심이 보였다. 황기찬은 알았다. 제국이 무너질 때 소리는 나지 않는다. 제국은 조용히 꺼진다. 제국은 불빛이 사라지듯 사라진다. 황기찬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천벌이라면 받겠다. 황기찬은 문득 환영처럼 어머니의 옛 목소리를 들었다. 기찬아, 사람이 먼저야. 목소리는 금세 사라졌다. 황기찬은 손등으로 눈을 가렸다. 손은 떨렸다. 강세리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이 있었다. 강세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화장이 번졌다. 번진 건 화장뿐이 아니었다. 평정, 오만, 자부. 그것들이 하나씩 떨어졌다. 떨어지는 것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강세리는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끝까지 잡고 있으면 내가 잡는 건 줄이 아니라 칼날이야. 그 메시지는 김도윤이 보낸 것이었다. 김도윤의 말투는 늘 조용했다. 조용함은 잔인했다. 강세리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다. 남겨진 사람들의 자리에는 빈 컵과 긴 숨이 있었다. 그러나 빈자리까지 비어있지는 않았다. 강재인이 있었다. 강재인은 사건의 먼지가 가라앉은 저녁, 작은 예배당 같은 자연광이 드는 홀에서 김도윤과 마주 앉았다. 강재인은 말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친구라 불렀어요. 김도윤은 웃었다. 김도윤의 웃음은 마르면 금이 가는 도자기 같았다. 깨지기 쉬웠다. 그래서 더 진실했다. 김도윤은 말했다. 이제는 다른 이름을 부르죠.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그날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서를 냈다. 도장은 또렷하게 내려앉았다. 이름 옆에 붉은 원이 천천히 마르고 있었다. 마름은 사라짐이 아니라 굳어짐이었다. 축하는 겉으로만 요란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조용한 자리를 택했다. 강재인은 반지의 안쪽을 오래 만졌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빛은 방향이다. 그 문장을 제안한 건 김도윤이었다. 방향이 없을 때 빛도 없다. 강재인은 알았다. 빛은 결국 선택에서 나온다는 걸. 강재인은 다음 날 아침 새로 정비된 집무실에 앉았다. 파일이 산처럼 쌓였다. 산은 위압적이었지만 높이는 겁을 줘도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길은 스스로 내야 했다. 강재인은 커튼을 걷었다. 햇빛이 책상 위에 나무결을 드러냈다. 나무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결은 방향이다. 강재인은 자신의 서류를 정리했다. 사건 보고서, 자금 환수 계획, 내부 통제 강화안. 각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책임은 무겁지만 이름을 깨끗하게 만든다. 강재인은 자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강재인은
주총 이후 멈춰있던 기자들의 질문을 정리하는 대신 성명을 냈다. 강제인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강제인은 말했다. 회사는 사람의 이름을 지켜야 회사입니다. 우리는 환수합니다. 우리는 사과합니다. 우리는 고칩니다. 성명은 짧았다. 짧음이 깊음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믿음을 기대하게는 한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박수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박수는 시작일 때가 많다. 그날 저녁, 강제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다. 조용함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조용함은 쉼이었다. 강제인은 부엌 탁자 위에 오칠 목상자를 올려두었다. 상자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은 때로 사람을 속인다. 그러나 이제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심칩은 검찰에 넘겼고 쪽지는 증거 보관함에 들어갔다. 빈 상자는 빈 상자 그대로 강제인의 것이 되었다. 빈 것은 소중했다. 빈 곳에 새 것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전화가 울렸다. 김도윤이었다. 김도윤은 저녁을 먹었냐고 물었다. 강제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먹었어요. 내일은 같이. 김도윤은 그러자고 했다. 목소리는 가까웠다. 가까움은 사람을 바꾼다. 강제인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창밖의 도시가 서서히 어두워졌다. 어둠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어둠은 빛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강제인은 문틈에 달린 작은 창으로 바깥을 보았다.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발치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작은 우편 봉투였다. 봉투 겉면에는 어떤 로고도 없었다. 봉투는 가볍지 않았다. 강제인은 조심스레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검은 USB가 1개 들어 있었다. 제인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검은 껍질은 가벼웠지만 손끝은 쉽게 놓이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USB를 꽂았다. 곧 화면에 하나의 폴더가 떴다. 이름은 원본의 왕성. 폴더 안에는 음성, 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가 있었다. 영상의 제목은 간격, 날짜는 사건 당일보다 1달 전. 강제인의 눈빛이 흔들리려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미상. 문자 한 줄이 떴다. 그 파일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여왕의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은 L. 강제인은 화면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사람들 앞에서 성명을 읽던 모습. 흔들림 없이 서류에 서명하던 손끝.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메모의 이니셜. 모든 장면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제인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집착은 무너졌고 거짓은 무너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다. 여왕의 집은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워졌다. 새로운 여왕의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빛은 가득했고 바람은 맑았다. 강제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나의 시대가 시작된다.